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재의 분류 한국사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중세정치 이어서 하도록 하겠는데 내용은요, 문벌 귀족사의 성립과 동료, 대외관계 변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단에 들어가기 전에 늘 하는 거 있죠. 복습. 예,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쌤의 강의는 한 번 들으면 마치 3번 듣는 효과가 있죠. 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위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꼭 여러분 거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고려 보겠습니다. 태조 왕건 3대 기본 정책 있죠. 민생 안정책, 호적 세력 통합 정책, 북진 정책. 이런데 자, 구체적으로 호적 세력 통합 정책 대표적으로 두 가지 뭡니까? 자, 인질제도, 기인. 그리고 살피는 게 1인 관리, 예, 사신관. 그리고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는 어디입니까? 서경. 그리고 광종, 빛나는 임금, 노비안건법, 과거제. 예, 노비안건법과 과거제. 이 호족 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대부분이 채택이 되죠. 그 중에서 유교가 정치 이념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12목을 설치하고 이때 처음으로 지방관 파견합니다. 불교 형사 연동회 8관회가 중단됩니다.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 대부분을 채택했던 왕이 바로 성종입니다. 성종. 자, 이 성종 때 건립한 국립대학 뭡니까? 국자감. 춘대 춘합의 빈민구제 제도는요, 의창 물가조절기구요, 상평창. 예, 지난 시간에 배웠던 통치조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나라 중앙건재 삼성육부죠. 그 영향을 받긴 했지만 고려는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아래 육부로 두는 이성육부 체제입니다. 그리고 대가는 의사대의 관원과 중서문화성의 낭사, 의사대의 관원과 중서문화성의 낭사를 말하는데, 자, 이들의 이 권리가 이 간쟁은 임금이 잘못하면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봉박은, 자, 임금의 이 명령이라 하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반박합니다. 예. 이 봉에서 돌려보낸다 그래서 반박. 서경은 이 임금이 관리를 임명할 때 신하들이 행사하는 임명 동의권이 됩니다. 이 전부 다 뭐 왕권 견제가 되죠. 그리고 지방은 전국을 5도, 양계 이렇게 나오는데 5도에는 안찰사. 그리고 특수행정구역은 뭡니까 여러분? 항소부곡이죠. 그리고 양계는 병마사를 파견했는데, 자, 양계는 어떤 성격의 지방행정 조직이 됩니까? 요 병마사를 보면은 요 병마사 병사병자죠. 그러니까 양계는 군사적 행정구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조직의 특징을 보면 주현 지방관이 속현을 관할했다. 그러니까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실제적인 지배자가 누굽니까? 향리가 되죠. 고로 향리 세력은 강했다. 향리 세력이 강하면은 백성들의 지위는 낮아졌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알아두면 됩니다. 중앙군 2군 6위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문벌 귀족 사회의 성립과 동료 내용 많이 흔들렸던 모양이죠. 동요하는 거 보니까 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벌 귀족 사회 성립 과정을 보면은 이 통일신라 말에 이제 지방 호족이 등장하고 이들과 이제 손잡은 육도품 계열 유학자들이 이제 중앙으로 공로라든가 과거를 통해서 이 중앙 관리로 진출합니다. 그러면 이제 몇 대가 지나면은 이제 귀족 집안이 되는데 이 귀족 집안은 문벌 귀족이라고 그래요. 또 이 문벌 귀족들은 또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음서, 그 오품 입상 관리 자재는 과거 시험 없이 관직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품 입상 관리에 지급된 토지가 바로 동음전입니다. 여기는 심지어 혼인, 관계까지 맺음으로써 이제 문벌 귀족 사회가 더욱더 강화가 됩니다. 이래 되면 이제 집안끼리 서로 좀 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왜 권력의 속성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않는 게 권력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보면은 그 왕과 아들이 서로 왕권 다툼을 벌여가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 그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자, 애들이 이제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요.
그 대립과 갈등의 부산물이 바로 이자겸에 나온 건 묘청이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자겸의 난이 되겠는데요. 1120년대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1126년에 일어났는데 이 이자겸의 난을 설명할 때 쓰면 이런 말을 덧붙이고 싶어요. 우리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막 그 근거를 댄다면 왜 서 있는 사람은 앉고 싶고 앉아 있는 사람은 눕고 싶고 누워 있는 사람은 잡고 싶고 끝이 없는 겁니다. 방금 선생님 이 말을 그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 다시 말하면 그 욕심의 극치였던 그 욕심 대마왕이 바로 이자겸입니다. 이자겸. 경원이시 이자겸입니다. 뭐 여러분 중에 이 경원이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욕하는 건 아니에요. 또 이 이자겸이 자기 첫째 딸을 예종에게 시집을 보내서 인종을 낳았어요. 그 인종한테 둘째하고 넷째 딸을 또 시집 보냈습니다. 물론 뭐 당시에 건친혼이 뭐 왕실에서는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날식으로 말하면은 이모하고 결혼하고 조카하고 결혼한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좀 욕심을 조금 이래 그 정도로 좀 이렇게 멈출 수는 없었던 말이죠. 심지어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왕이 되려고. 그리고 궁궐을 불질러 버립니다. 그게 안 통하니까. 이때 이제 이 척준경과 난을 일으켰는데 이 척준경의 배신으로 결국은 이자겸의 난은 실패합니다. 이 이자겸의 난은 바로 고려 전기 문물 귀족 사회가 무너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에 등장했던 이유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입니다. 이 묘청은 승려인데요. 그게 서경은 평양이잖아요. 그리고 고려수단은 개경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이자겸 난동으로 인해서 이 개경은 땅의 지덕이 다수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 나라 망하니까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개경파가 가만히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 그 난까지 일으키게 되는데 이시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또 어떤 내용들이 또 중요한지 또 이 체크를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묘청의 서경 천도 그러니까 밑에 이제 지문이 주어지면 그 지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자 이것이 이제 묘청의 서경 천도에 관련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장은 왕권을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방력 강화를 위한 이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 과정에서 이제 보수하고 이제 개혁 간의 대립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이 서경에 궁궐을 지었습니다. 이게 대화궁입니다. 대화궁을 짓고 이야기는 많이 했던 뭐이죠. 대화궁. 예. 그리고 칭제건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 좌측에 칭제건을 한번 보세요. 칭한다. 예. 황제라고 칭한다. 세운다. 뭐를 세운다? 연호를 세운다. 그러니까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세운다. 아주 자주적인 입장이죠. 그리고 여진족이 세운 이 금나라의 정벌을 주장합니다. 건국정벌. 그래서 이를 이제 개경파가 반대를 하니까 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국호를 대위, 소위도 아니고 중위도 아니고 대위, 위관급에서 제일 높은 대위.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도록 하는 거예요. 연호는 1000개, 연호가 1000개야? 아, 1000개. 군대가 천견충이군. 그리고 뭐 또 왜 이렇게 많네요. 이런 것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랍니까? 예. 금국정벌론에 금을 따고요. 대화궁에 대를 따고요. 칭제건원에 칭을 따고요. 그 다음에 연호 1000개 군대 천견충이군에 천을 따고요. 자, 국호 대위에 대자를 따겠습니다. 그래서 금대칭이 천대다. 여러분 금 같다 그러잖아요. 살짝 버려진 걸 금 같다 그러죠. 그런 금이 갔는데 이상하게 대칭이에요. 그래서 금대칭이 천대다. 금대칭이 천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잘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이 스스로 문장을 만드셔도 좋습니다. 쌤은 여러분의 그 창의성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건 뭐 결국 이제 이 개경파의 반대로 실패하죠. 이 개경파 김부식이 진압함으로써 실패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김부식 하면은 이 상당히 보수적 사관, 이 보수적 사관에서 이 시대가 이제 그 보수적 시대란 말이에요. 이 보수적 사관에 입각한 삼국사기, 이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을 편찬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묘청의 서경천동도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문벌 귀족 사회 내부의 분열과 지역 세력 간의 대립이다. 그러니까 이 개경파, 서경파의 대립이죠. 또 풍수지리설이 결부된 자주적 전통사상, 서경파죠. 4대적 유교 정치사상과의 충돌이다. 이게 개경파잖아요. 또 고구려 개성 이념에 대한 이견과 갈등이다. 고구려 개성 이념은 상식적으로 누구겠습니까? 북진정책의 전쟁기지, 그 북진정책은 고구려 땅을 수복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서경파죠. 서경파. 자, 이 영향은 지나친 문신 위주의 문벌 귀족 체제로 무신의 난에 몰이된다. 그러니까 이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무신정변, 무신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그 평가를 일제강점기 민족주의 사학자 때 신채호 선생은 그에 져서 조선사 연구처에서 조선 역사 1000년의 절대 사건이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계 조선 말고 또 그 앞에도 조선이 있었던 뭐죠, 여러분? 그러니까 조선 역사 1000년의 절대 사건이라고 그러고 보니까. 예, 우리 역사에 조선은 두 번 나오잖아요. 고조선과 우리 보통 말하는 그 조선. 근데 고조선은 이 이성계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 옛고자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이에요. 그래도 이름 뭐야? 조선이죠. 그러니까 조선 역사 1000년 내의 제일대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이어서 무신정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쭉 차례를 보고 있죠.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무신정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연대까지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쌤이 외우고 있다고 해서 학생들 외울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이 순서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겸의 난,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묘청의 난, 묘하니까 여러분 고양이 생각 안 납니까? 고양이 생각. 이야, 묘. 그 다음에 무신의 날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묘무신. 좀 이상한 무신이라고 그러죠. 이묘무신. 이모무신이 아니고요. 이묘무신입니다. 이묘.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무신정변.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 무신정변. 순서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원인을 보면은 이때 그 문신 관리하고 무신 관리들 그 차별이 되게 심했죠. 문무. 그리고 뭐 무과도 시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신들 시시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무신들한테 지급되는 토리가 이거 군인전인데 군인전도 제대로 지급이 안 돼서 무신들 생활을 겪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신들 툭하면은 무신들 멸시합니다. 뭐 심지어 호의를 제대로 못한다고 호의가 마음에 든지 안다고 그래서 무신들이 싸대기 날리고 발길질하고 그건 뭐 차반사입니다. 그럼 이렇게 골마 터지면 이제 못 참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정변의 시작이 바로 이거 보현원 사건. 잠시 뒤에 녹음 대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보현원 사건을 계기로 문신들을 학살하고 또 개경에 있는 문신들도 학살했어요. 거제도로 왕을 귀양 보냈습니다. 예. 이 난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정중부였습니다. 정중부 알아둡니다. 경대생 천민 출신 이민 최충원 이렇게 가는데요. 최충원
시대에 와서는 드디어 무신 정권이 안정을 떼요. 그래서 최씨 무신 정권이 4대 60년간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 보현원 사건 녹음 대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종이 궁 밖에서 또다시 가까운 문신들과 술을 마시고 시를 읊다가 되돌아가는 것을 잊으니 호위 장사들의 배고픔이 심하였다. 정중부가 잠시 나왔는데 이방 등이 따라와 문신들은 배불리 먹고 마시는데 우리들은 모두 굶주리고 피곤합니다. 이를 참아야만 합니까? 라고 하였다. 정중부는 예전에 문신 김돈중이 자신의 수염을 태운 것에 악감정도 남아있어 그렇지 않다 라고 답하였다. 이들은 마침내 거사를 계획하였다. 네, 이렇게 해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괜찮았어요? 쌤 목소리 성우보다 못하다고요? 그럼 성우 목소리 한번 들어볼랍니까? 잠시만요. 의종이 궁 밖에서 또다시 가까운 문신들과 술을 마시고 시를 읊다가 되돌아가는 것을 잊으니 호위 장사들의 배고픔이 심하였다. 정중부가 잠시 나왔는데 이방 등이 따라와 문신들은 배불리 먹고 마시는데 우리들은 모두 굶주리고 피곤합니다. 이를 참아야만 합니까? 라고 하였다. 정중부는 예전에 문신 김돈중이 자신의 수염을 태운 것에 악감정도 남아있어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이들은 마침내 거사를 계획하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쌤 생각은 그렇습니다. 역사적 사건은 역시 역사학자가 낭독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좀 알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무신의 난이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예, 요 무신 정권을 안정시킨 최씨 무신 정권 시대, 최씨 정권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권력 기반은 이 최충원이 설립한 교정도감, 교정도감, 교정, 뭐 고친다는 이야기죠. 왼쪽에 또 거기 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 교정도감이었고 이 교정도감의 다시 말하면 우두머리는 교정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후가 설립한 권력 기반은 정방이고요. 군사적 기반은 요 최충원이 설립한 군사적 기반은 도방이고요. 요 최후의 사병, 요 최씨 집안의 사병 역할을 했던 요 부대가 바로 삼별초입니다. 사병이. 근데 이 삼별초는 물론 사병이기는 하지만은 몽골에 끝까지 항전했던 이 고려 무인의 정신을 그대로 갖고 있는 아주 멋진 부대죠. 멋진 특수부대예요. 네. 이 자문기구는 서방에 대해 이게 문신자문기구예요. 문신자문기구. 그리고 당시에 출세한 이 문신이 이서방이 2명, 최서방이 1명이죠. 이규보 이일로는 자기 처갓집에서 이서방이라 부르겠죠. 최자는 최서방이라 부르겠죠. 샘도 최서방이죠. 네, 이렇게 이들이 신진사대부입니다.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가 진출하는 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도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무신 정권기에 일어났던 농민과 천민의 저항 운동이 있습니다. 이걸 다 알아놔야 된다 하면 여러분 기겁하겠죠.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팍팍팍 완전 줄여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특히 여기 개개에 보면은 만적의 난이 있습니다. 만적은 누구냐? 그의 주인이 똑똑했습니다. 뭐 주인이 똑똑하면은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이런 거 보면 또 쌤이 좀 깔끔한 거겠죠, 그냥. 만적. 주인은 최충원입니다. 최충원의 개인 노비인데요. 이 다른 노비들을 모아놓고 원래부터 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 태어날 때부터 그 왕무 장상이 국가의 공영 대부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각기
상전을 죽이고 노예의 문적을 불살라 사만으로 하여금 천인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 발각됐습니다. 그러면 뭐 처형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공주 있죠. 공주. 요 공주 당시가 공주 여기가 명학소입니다. 소. 여러분 소가 뭐예요? 예, 특수행정구역. 특수행정구역이잖아요. 요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 이 그 다음 이름은 뭐로 붙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망치. 그러면 망이 망소이 그 동생은 망치가 되겠습니까? 네, 네. 예, 망이 망소이 나. 요 망이 망소이 나는 계기로 요 명학소가 폐지가 되고 이 공주 명학소가 충순현 일반 군현인 충순현 여기 충순현으로 승격이 됩니다. 충순현요. 네, 충순현. 네, 이렇게 승격이 됐습니다. 네, 두 개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대외 관계 변체를 보겠는데 고려가 건국된 것은 918년 10세기죠. 그리고 이제 몽고가 처음으로 침입하기 시작한 게 1231년, 13세기잖아요. 그래서 10세기에서 13세기 이렇게 대외 관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0세기입니다. 10세기는 고려가 북진 정책, 고구려 땅을 되찾기 위한 정책이죠. 그리고 송나라, 이 송나라하고는 친하는 친송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려 외교 정책의 기본 방향이 바로 북진 정책과 친송 정책이었다는 얘기죠. 그 거란이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이 거란은 또 왜 그 발해를 멸망시킨 민족이잖아. 거란이요. 예. 그리고 이 발해 유민이 세운 나라 정한국이었는데요. 이 정한국이 또 친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심히 거란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거란이 정한국부터 토벌을 하고 고려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거란의 침입에 맞선 이 고려는 끝까지 거란의 침입을 물리쳤던 아주 이제 자주적인 그런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는 이 자주적인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의 그 생각도 그렇고 학풍도 그렇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 배경은 고려 북진 친송 정책 이 거란을 이제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 거란이 쳐들어와요. 이때 1차는 소선용 이 소선용이 쳐들어왔는데 이 서희장군이 외교 담판 아주 그 설득력이 좋았던 모양이죠. 지금도 이 그 외교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희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까지 얻었습니다. 강은 압록강입니다. 압록강 동쪽이니까 청천강 유역. 그러니까 강동 6주를 획득하는 계획이 돼요. 그래서 압록강까지 영토가 확장되는 계획이 됩니다. 그럼 당시에 서희 장군이 벌인 외교 담판에 대해서 잠시 뒤에 우리 녹음대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쌤이겠죠, 그죠? 소선용이 말하기를 너희 고려가 우리 거란과 접해 있으면서도 바다를 건너 송에 사대하니 이 때문에 정벌하러 왔다. 우리에게 조공을 하면 무사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서희가 말하기를 압록강 안팎은 우리의 영역인데 지금 여진이 그곳을 차지하여 길이 막혀 조공을 하지 못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여진을 쫓아내고 옛 고구려 땅을 되찾아 성을 쌓고 길이 통하도록 해준다면 어찌 조공을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였다. 소선영이 이를 보고하자 그날 황제가 고려가 광화를 요청해 왔으니 마땅히 군사행동을 중지하라 라고 하였다. 네, 이렇게 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2차는요, 이 거란 임금 성종이 쳐들어왔습니다. 임금이 기분 나빴던 모양이죠. 뭐, 그와 또 관련되는 일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죠? 네. 그 어떻게 되냐면, 이 강조의 정병, 이 강조라는 사람이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즉위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거란 왕이 이제 기분 나빠 쳐들어온 겁니다. 이때 이제 한때 위기였습니다. 개경이 함락되는 등 이러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 양규가 그런 후방을 차단한 등의 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그런 물러났습니다. 3차는 이 소배합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또 그러는 또 이 소시들이 또 상당히 출세했던 모이죠. 소시판이었던 모이죠. 이 소시들은 그냥 그 토지 밭을 열심히 갈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메. 예, 이 소배합을 맞아 이 귀주에서 크게 물리쳤습니다. 이게 귀주 대첩입니다. 누가요? 강감찬, 권총찬, 장총찬. 예, 권총찬은 사병이지만은 말을 잘못했나 미안해요. 장총찬, 이 장총찬은 사병이지만 권총찬은 장교하고 장군이 차잖아요. 당신은 강감찬은 사람 이름입니다. 네, 강조에서 그렇다 하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세 번의 전쟁 이후에 더 이상 뭐 이래 그 의미 없는 전쟁, 뭐 국력 소망은 필요 없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도요. 그래서 이 세 번의 전쟁 이후에는 이 고려, 송요 이 세 나라가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국방력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개경 수도에 나성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 압록강에서 도련포인 천리장성, 이 천리장성도 쌓습니다. 압록강 도련포, 이 영토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죠. 여기 지도에 보시면 위에 마침 있네요. 여기 압록강이죠. 압록강에서 동해안의 도련포, 압록강에서 도련포, 예, 압록강에서 도련포 이렇게 됩니다. 네, 12세기 여진정벌과 동북구성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기록은 이제 보수적이었다고 그랬죠. 뭐 어떻게 된지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역사에 보면은 이 여진족의 이름이 상당히 다양해요. 숙신, 음루, 물길, 말갈. 여러분 그 발에 그 피집에 있는 흑수부, 말갈, 예. 그럼 여진. 이걸로 끝이 났을까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중국의 마지막 왕조가 청나라잖아요. 그 청을 세운 민족이 누구예요? 만주족이죠. 그 만주족이 또 여진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예, 이 여진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 여진족들이 이제 자꾸 세력이 커지니까 자꾸 이제 국경을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진족을 처벌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편성했습니다. 그 특수부대 이름은 바로 여러분 뭡니까? 네, 별무반입니다. 이 별무반은 구체적으로 신기군인데 여진족은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사람보다 엄청 빠르죠. 우리 인간이 1m 가면 말은 8m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보다 행동 반격이 8배가 더 많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왜 그 시대가 엄청 변했지만은 자동차 말입니다. 자동차의 그 힘을 말할 때 몇 마력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250마력 그러면 뭐 쌤처럼 250마력 그건 아닙니다. 250마력 그러면 이제 말이 250마력 끄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엄청나죠. 예. 또 신복은 그런 보자입니다. 그런 보자.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일빵빵 육군의 주특기가 100번이에요. 그래서 그 100번은 일빵빵이라고. 일빵빵 땅깨 육군입니다. 이 항마군은 바로 승려부대입니다. 별무반을 편성하고 이제 동북구성 한경도 일대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동북구성을 축조했습니다. 이때 장군이 윤관입니다. 윤관 앞에 강감차 또 서희 이들은 전부 장군인데 그럼 장군은 당연히 누가 해야 됩니까? 무신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신 출신의 장군들입니다. 그래 당시 이제 고려가 얼마나 이 무신들에 대한 차별이 심한지 여러분 알 수 있죠. 근데 이 여진족이 그 밑에 보시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1115년에 금이란 나라를 건국을 하고 이 고려에 대해서
4대 요구를 해옵니다.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이 고려한 나라가 이 자존감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 남의 이거 4대 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받아들입니다. 예. 근데 요 내용 중요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때가 어떤 시대였냐? 바로 이자겸 시대입니다. 이자겸을 비롯한 당시 집권 세력들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진의 4대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여러분 뭐 끝났습니까? 북진 정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공기도 4대적이고 보수적인 공기가 흘러갑니다. 그냥 학문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세기 몽골과의 전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골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것이 1231년. 이때가 이제 13세기가 되죠. 근데 결국 굴복했어요. 몽골이 이 세계 대제국을 건설한 그 징기즈칸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 이제 고려까지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6번에 걸쳐서 29년 동안 쳐들어왔어요. 29년 동안. 이 과정에서 이제 고려는 굴복합니다. 그래서 고려의 이 자존감 크게 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 자주성이 이 시련 당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자, 이 몽골과의 첫 번째 접촉은 바로 이 강동, 지금 그 평양 동쪽인데요. 이 평양 동쪽에서 이 거란을 쫓아온 그 몽골 군대하고 이 고려군이 그 거란족을 격차하는 과정에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이들이 그 사신을 파견하게 되는데 이때 파견된 사신이 바로 저고였습니다. 저고요. 근데 이 저고요라는 사신이 좀 이게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사신이지만은 남은 나라 와가지고 무리하게 조공을 요구하고 오만 불선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돌아가는 길에 국경지대에서 피살돼 버립니다. 이 책임을 묻고 드디어 이제 몽고가 쳐들어왔습니다. 예. 이 몽고가 쳐들어오자 여기 우리가 이제 항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2차 때 이 고려 정부는 이 몽고에 항전하기 위해서 내린 조치가 뭐냐 하면은 이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버립니다. 이 최후 정권 시절에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버립니다. 요게 23년 수능에 나왔습니다. 근데 강화도 그러면은 이 개경에서 멀리 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가면 멀리 가지 왜 그 바다 건너 강화도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 몽골족들은 바로 유목민족이잖아. 말은 잘하는데 배 부리는 기술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건너 강화도로 가버린 겁니다. 용용 죽겠지. 강화도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는 우리가 이 몽골이란가 몽고라 했어. 몽고. 뭐 여러분 그 참고 좀 알아두세요. 이 몽자가 어리석을 몽자예요. 주몽할 때가 몽이죠. 어리석을 몽자고 이 고자가 옛고자예요. 그렇게 낡고 어리석은 민족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럼 지금 그 몽골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대접을 받으러 간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국제관계는 그렇게 이제 평등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 교과서에는 몽고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몽골 이렇게 바뀌었음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승리한 전투가 있는데 이 승리한 전투는 알아둬야 되는데 이 중에 특히 그 귀주성 전투 우리가 승리를 했고요. 요 박서 장군을 비롯해서 이 성전투 그리고 특히 처인성 하면 지금 뭐야 경기도 용인 출신 학생들 있죠, 여러분. 예, 이 처인성 전투에서 그 김윤휴 이 장군이 몽고군을 물리칩니다. 근데 특히 두 번째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그 몽고 장수
그 몽고 그 사령관이 살리타였거든요. 살리타. 아마 살리타의 동생은 살리도 아니었겠습니까? 이 살리타. 이 살리타를 이 김윤희 장군이 사살해 버립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특히 두 번째가 그래서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저 충주성 전투는이었던 좀 우리 눈여겨봐야 되는데 여기 봐 노비하우 천민이죠. 그 위에서 이러냐면 충주성 전투는 관리들은 도망가 버렸어요. 예나 지금이나 시대가 변하지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나라가 국난을 당하면요. 우리 같은 이 보통 이 국민들이 그 나서지 그 잘난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그 잘난 사람들 다 도망갑니다. 그 안 나섭니다. 그 사람들. 좀 반성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네. 이 과정에서 문화사업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상정고급 예물 있죠. 이게 이제 그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 뭐 인쇄됐다 막 그 정도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왜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우리 찍은 그 책이 있잖아요. 그 프랑스 갖고 있잖아요. 그 프랑스 갖고 절대 안 내놓잖아요. 왜 직지심체효죠. 직지심경 말입니다. 예, 요거 그다음에 이제 8만 대장경 그 부처의 힘으로 이 몽골의 침입을 원나라의 침입을 물리치겠다는 그런 염원을 담은 이 8만 대장경이 조판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현재 합천에서 보관되어 있죠. 이 호국불교죠. 호국불교. 그리고 이 몽고의 침입 이후에 그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민족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 삼국유사 이 삼국유사를 이련이라는 스님이 편찬하게 됩니다. 이 영향을 보시면요. 이 문화재가 이 불사를소 1을 이 불이 타서 없어지는데 그 이제 대표적인 문화재 부인사 대장경입니다. 이 부인사 대장경을 초조 대장경이라고 그래요. 초조 대장경. 이 초조하게 만든 대장경이 아니고요. 초조 대장경 이건 이제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처음. 이 초조 대장경을 만든 이유는요. 바로 이제 거란의 침입. 이 거란의 침입을 이제 불력, 부처의 힘으로 이겨내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 이제 부인사 대장경인데 이게 불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외적의 침입을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걸 8만 대장경이라고 그래요. 합천인사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만들었다는 뜻으로 이 8만 대장경을 다른 말은 이제 제조 대장경. 예, 제조 대장경. 이거는 우리 지금 전해지고 있죠. 예. 일본에 있습니다. 그것도 황룡사 9층탑 그리고 이 목탑 9층 목탑입니다. 나무가 아니고 그게 뭐냐게 그 돌이었으면 불이 타겠습니까? 9층 목탑이 불에 탔는데 이 9층 목탑도 이것도 호국불교입니다. 일본을 비롯한 9개의 민족의 침입을 물리쳐달라는 뜻으로 9층을 쌓았어요. 이게 신라잖아요. 이것도 호국불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최씨 정권은 몰락을 하고 이제 이 개경으로 이제 수도가 다시 돌아옵니다. 예. 그리고 이 대몽 강화가 갖는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끈질기게 항전했습니다. 이 결과 고려의 주권과의 풍속은 그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고려가 끝까지 무르고 늘어지니까 그러니까 완전 정복, 그 완전 굴복시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겼다 이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고려 완전 정복은 포기를 하고 어쨌든 간에 그들의 뭐 지배하에 둡니다. 그러나 이 삼별천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삼별천은요. 이들은 이 강화도에서 이제 밀리니까 진도로 갑니다. 진도하면 여러분 뭐가 유명하죠? 진돗개죠, 그죠? 진돗개. 예. 그 여기 또 밀리니까 결국 이제 제주도 갑니다. 제주도. 그 이 제주도에서 항복 안 했어요. 제주도에서 항복 안 했습니다. 그대로 마지막까지 토벌돼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삼별천을 이제 마지막으로 진흥하고 난 뒤에 이 제주도가 옛 지명이 탐나국이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잘못 적었네요. 잠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는 시간이 여러분 참을 수 있죠. 예.
제주도가 탐나국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탐나 총관부. 그건 그리 중요한 거 아니니까 막, 예. 탐나 총관부를 설치를 합니다. 탐나 총관부.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그 조랑말들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왜, 사람은 태어나면은 한양으로 보내고, 뭐는 태어나면 제주도 보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주도가 말 사육지가 되는 그 근거지가 이때 이제 그 마련됐던 것. 다시 말하면 이 몽골족들이 자기들 필요성에 의해서 이 말 사육을 많이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의 강의 10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날 거죠? 네, 꼭이요. 네, 다음 시간 봅시다. 예.